네, 지금 국회에서는 해병특검법 저지를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서 이 필리버스터는 오늘 오후에 강제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한편 검사 사인에 대한 탄핵안 후폭풍도 거센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홍석준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한 3시 35분쯤부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지금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됐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 필리버스터까지 오게 됐는데요. 일단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여당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법사위 부분이 우리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청문회가 진행된 것에 대한 상당히 그 내부적인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필리버스터라는 그 행동 자체가 이 특검의 진행을 방어할 수는 없어요. 최종적으로. 방금 우리가 얘기를 앵커께서 하셨습니다만 오늘 오후 4시경 되면 24시간이 종료가 되고 실제로 5분의 3 이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180명의 기명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정지되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법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올라가게 되면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모자란 표를 야당이 채울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는 하겠다 그런 의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속수무책이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종결이 이제 예견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필리버스터를 강행한 배경을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네, 사실 그 지금 집권 여당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뚜렷한 사실 수단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클로처라고 해서 이제 강제 종료권이 또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에게 이 최혜병 특검의 부당성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합법적인 지금 국회에서 있던 수단이 사실상 지금 필리버스터밖에 없다. 이런 어떤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역대 국회에 있어서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해서 사실 그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법안이 폐기된 사안에 대해서 또 개회되자 말자 이렇게 또 법안을 들고 나오는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 과정에서도 법사위는 물론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전혀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또 우원식 의장도 보면 지금까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도 하는 중간에 또 최혜병 특검을 올리는 이때까지 전례가 없는 어떤 행동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고육주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후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19일이죠. 이 19일이 해병대원의 이제 일주기입니다. 일주기가 되는데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지난 그 2주기 기자회견 때 말씀을 입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우선 7월까지 7월이라고 발언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끝나는 대로 필요하다면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때 특검이라도 받겠다.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60%, 70% 이상이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원인 무효 같은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이 국민 여론을 좀
대통령실 입장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야당 안으로 가기보다는 자체 안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내부적인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컨센서스가 부재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대통령실이 뭐 비서실장 말씀 들은 입장 자체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훨씬 더 여론이 더 약화될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견된 바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자력으로 풀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전당대회 속에서 이 문제가 다시 재격돌됐을 때 어떻게 단일한 목소리로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는 포인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제2여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한동훈 후보, 지금 전당대회에 이제 나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좀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좀 수정된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대통령 제2여구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여야가 협의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충분히 좀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7월 21일 날 최혜병 그 장례가 포항 1사단에 있을 때 참여를 했는데 저도 정말 이게 국민의 의구심이 없이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경찰 검찰의 어떤 수사가 미진하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권력형 어떤 비리라든지 이거 엮여 있을 때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지 만약 이런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특검으로 이어지는 경찰 검찰의 사법의 무력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언급하셨고 저희들의 지금 현재까지 확실한 당론은 빨리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지켜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언제까지 수사를 지켜보자고 가이드라인까지 이제 해서 그 이후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특검을 하자고까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시기를 그 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당장 오늘 대정부 질문은 또 어떻게 될지, 향후에 있을 국회 일정들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어떤 단톡방, 골프 모임 단톡방과 관련해서 이것이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좀 공작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기획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흐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임성근 사단장 단톡방에 주가 조작 사건이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누가 알 수 있었으며 왜 그 변호사가 그 문제 제기를 했는가라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두 가지 사안 자체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민주당 쪽이라든지 그런 어떤 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던 일들이 있었거나 있던 일들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지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한 것 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혜병 특검을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배경에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도록 개입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런데 어제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의 이제 기자회견상에는 대통령이 그러면은 지금 임성근 의원하고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어떻게 하면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다는 어떤 이야기인 것이고, 그것도 연결고리에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 있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의 이제 이모 씨와 지금 그 해병 사단장과 또
지금 김 변호사 간의 그런 단톡방이 있고 그 단톡방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캡처해서 이제 그걸 이제 JTBC에 줬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을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관계 때문에 결국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몰고 가고 있다고 저희들 이제 확정을 좀 확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임성근 사단장도 청문회에서 이제 밝혔듯이 전혀 그런 분들을 일면식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내용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사인의 탄핵 소추안의 후폭풍도 상당히 거셉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 강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의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도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단체적인 반발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단체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선은 이제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탄핵했던 경우도 있어요. 검사 탄핵에 있어서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그동안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과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 케이스 자체 4개 케이스가 다 사실은 과거에 한명숙 사건도 있고 이화영 사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백현동, 대장동,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 있는 사건을 배당받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어떤 제보다 이렇게 소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에서 상당히 검사의 위압적인 조사나 수사나 이런 것으로 피해받은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이재명 대표의 건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그 탄핵 소추 검사의 급도 너무 부부장이라든지 부장검사 좀 직급이 낮은 검사로 대상하는 소추안 같은 거는 제외시켰어야 된다. 제 스스로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검사들까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열고 해당 검사들을 이 청문회 자리에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국회 그 권력을 활용해서 검사들에게 협박과 겁박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방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도둑이나 강도가 경찰을 지금 잘못을 몽둥이 들고 두들 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형국이라고 지금 볼 수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탄핵이라는 것은 상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국회에서 사법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그게 탄핵의 어떤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는 이분들이 법률이나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는 삼척동자도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판사 더 나아가서는 검사 더 나아가서는 판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수사 지연을 하기 위한 이런 어떤 목적으로 지금 탄핵 소추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의도와는 달리 많은 어떤 국민들의 어떤 공분과 또 검사 내지는 또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집단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의도가 오히려 굉장히 역효과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일부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방통위원장직에는 후보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는 김한섭 전 기재부 2차관 그리고 금융위원장 후보에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각각 지명하고 내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번 인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우선은 특히 방금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진숙
전 MBC 사장이 지명되면서 발언하는 걸 들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신다. 이게 쟁론이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방송인이라고 저도 뭐 존경하는 한때 이라크 전에 굉장히 어떤 뭐 영웅이 될 정도의 뛰어난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저는 이미 이분은 정치인 반열에 들어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혹은 뭐 어떤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께서 7개월 만에 또 방통위원장을 바꾸시면서 이렇게 이미 예고돼 있는 야당의 반대가 될 만한 인물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부가 사실은 뭐 흔히들 검찰 정부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기재부 정부입니다. 너무 지금 이제 금융위원장이 기재부 차관이 됐다는 것은 일명 같은 업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환경부 장관조차도 기재부에서 장관을 시킨다. 환경부조차도 그런 부분들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아무리 대통령께서 원자력 정책을 한다, 뭐 또 산업의 어떤 재벌 중심의 정책을 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갖고 있는 전체 앞으로의 어떤 아리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은데 이건 지나치게 말하자면 이제 자기 일선에서 전문성이거나 정말 관료들이 자기 어떤 사업을 하면서 손해나 실패한 적이 있냐.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들로만 또 자기 책임이 없는 사람들로만 이 정권을 가져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이 봤을 때 불만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지난 4.10 총선을 이제 저희 당에서 참패하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상당 폭의 좀 개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국무총리 지금 이제 그 개각도 조금 좀 연기가 되는 것 같고 이번에도 좀 부분적으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관 교체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방통위원장인데. 사실 참 이게 비극인 게 이동관 전임 방통위원장도 3개월, 이번에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뭐 6개월 남짓, 뭐 이렇게밖에 못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민주당에서 결국은 이제 탄핵 소추로 인해서 헌재에서 판결을 하기까지 이제 방통위원회 업무를 사실상 이제 마비시키기 위한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고육주책으로 또 방통위원장을 지금 이제 교체를 하게 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방송통신의 어떤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렇게 수장을 자주 교체를 할 수밖에 이런 환경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민주당이 과연 이런 걸 통해서 방송 장악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이나 또 정부의 임명권 행사를 이렇게 방해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겨냥한 데 좀 작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 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 등을 드러냈고 국채 발행을 통해서 좀 재정 충당 주장도 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강도 높은 민생지원금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 민생지원금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듣기로는 원희룡 후보도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비슷한 일을 하겠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철학의 차이입니다. 서로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누구는 완전히 옳고 누구는 그러다고 말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먼저 하셔야 될 거에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 작년에도 부족했었고 올해도 부족이 예정돼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본인 스스로가 이 정부가 굉장히 어떤 세수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부터 대안부터 만들어 놓고 그런 비판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대통령께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신 장소가 이제 민생 관련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필요한 곧 필요한 계층, 필요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 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집단이 이제 소상공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전기료 있던 감면이라든지 또 신용도 있던 조정을 통한 이자 감면이라든지 또 원금 상환을 늦추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은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재정 살포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공약에 25만 한 것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아무런 지금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특히 이게 25만 원이라 하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는 13, 14조의 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예산의 어떤 살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 부채가 이제 1,000조, 1,080조가 되면서 순수하게 국가 부채의 이자를 갚는 데만 하더라도 25, 6조의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편적 복지의 어떤 문제점을 대통령께서 지적한 어떤 그런 포인트라고 좀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야 모두 전대 준비가 한창이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출마를 할지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는 인물이 바로 김두관 전 의원입니다. 내부에서도 굉장히 뭐 만류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 출마할 것 뭐 같으십니까? 일방적으로 보면 이제 출마해봤자 이길 수 없는 건 사실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거친 표현으로 김두관 전 지사, 전 의원이 웃기는 짬뽕이다, 추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총선에 떨어지셨고 오히려 결기를 가지고 노무현 정신을 받들어서 안 된 줄 알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결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최종적으로는 가성비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알다시피 전당대회 한번 나오려 그러면 실제로 뭐 1억 5천 이렇게 후원금 뻗어서 택도 없고요. 한 5억 들어갈 텐데 최소한 그런 비용을 가지고 출연할 만한 그런 현재 형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지막 어떤 그 당의 어떤 민주성을 위해서 용기 있는 깃발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걸 가장 고민하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사실 이제 민주정당에서 어떤 뭐 당 대표든 이런 경선에는 사실상 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참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정당은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치열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좀 치열하고 민주당은 과거에는 저희 당보다도 훨씬 더 치열했는데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의 일당 사당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나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된 것이 저는 우리 그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굉장히 비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괜히 나가서 뭐 개딸들한테 찍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염려를 굉장히 지금 많은 의원들이 해서 이인영 의원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예. 이제 드랍을 했고 이제 김두관 의원만 남았는데 저는 김두관 의원이 그래도 개딸들한테 찍히더라도 국민을 보고 용기를 내서 좀 출마를 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국회와 정치권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 홍석준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국회의원과 관련 소식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